반갑습니다. 역사 2.0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이 일으켰던 여러 전쟁의 과정 속에서 따랐던 피해와 고통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막기 위한 여러 동아시아 사람들의 연대 모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침략 전쟁에 따른 피해와 고통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8년 국가청동원법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본과 그 식민지에 적용되는 내용의 법으로서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수탈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국가청동원법에 따라서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강제로 수탈,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곡식, 금속 등도 전쟁에서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강제로 공출, 빼앗아가게 됩니다. 이런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 그리고 곡식 금속의 강제 공출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을 전쟁터에 강제로 끌고 갑니다. 이를 강제 동원이라 하고 전쟁터에 끌려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었죠. 이뿐만 아니라 많은 식민지 사람들이 일본의 전쟁에 강제로 군인으로 끌려갔습니다. 강제로 군인이 되다라는 것을 징병이라고 합니다. 자, 전쟁의 과정에서 이런 강제동원, 강제노동, 강제징병의 피해뿐 아니라 또 하나 끔찍한 인권 유린적인 성범죄 행위가 일본군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벌어집니다. 이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지요. 40번 학습지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원 수탈, 인적 동원의 과정 속에서 진행된 일본의 전쟁, 뭐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등이 있죠. 이런 전쟁의 과정 속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1937년 일본이 중국의 난징이라는 도시를 점령한 이후에 중국 사람들의 저항 정신을 끊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질렀던 난징 대학살. 약 30만에서 10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일전쟁의 과정에서 중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본에 맞서 저항하자 이 저항을 막아내기 위해서 점령지마다 초토화 작전을 펼칩니다. 모두 불태우고 모두 죽이고 모두 약탈한다 라고 하는 이 초토화 작전의 과정 속에서 약 2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운영했던 731 부대라고 하는 인체 실험 부대, 이 인체 실험 부대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실험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난징 대학살의 사진 모습이고,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진입니다. 이런 일본군에 의한 인명 피해뿐 아니라 전쟁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였습니다.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일본에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였고요. 자, 미군과 일본군이 벌였던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10만여 명의 오키나와 주민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특히 10만여 명의 오키나와 주민들이 사망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자살하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죠. 그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20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약 7만여 명이 조선인이라고 또 알려져 있지요. 오늘날까지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여러 가지 유전병 등의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쟁의 여러 폐해를 막기 위해서 진행되었던 반제국주의, 반전, 전쟁 반대, 그리고 평화를 위한 동아시아 사람들의 힘을 합치는 노력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도쿄에서 결성된 아주화치네라는 조직입니다.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한 국제 조직으로서 일본인이었던 고토쿠 슈스이, 베트남 사람이었던 판 보이쩌우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하얼빈이라고 하는 기차역에서 당시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 침략의 원흉으로 여겨졌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기도 합니다. 이후 감옥에 가게 된 안중근 선생님은 리순 감옥 내에서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었죠. 하지만 안중근 선생님이 사형 집행을 당함으로써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책은 미완성인 채로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안중근 선생님의 사진 그리고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선생님의 이토 히로부미 적용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일본에서 반전 그리고 반제국주의 운동을 펼쳤던 박열,
그리고 가네코 미코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군요. 이들은 각각 한국인, 일본인이라고 하는 국적의 차이는 있었지만 제국주의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국적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반제국주의 운동을 일본에서 전개했던 동지이기도 하지요. 자, 일본인으로서 한국인 독립운동가를 변호하는 데 앞장섰던 후세 다스지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후세 다스지의 경우는 일본인으로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일제 식민지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의 변호,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진행했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다음은 동방무정부주의자 연맹이라는 단체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무정부주의자들이 참여하여 이상세계 건설을 위한 연대를 강조했던 단체인데요. 무정부주의란 개인을 지배하는 국가 권력, 사회적 권력을 부정하고 절대적인 자유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정부주의자들이 모여서 제국주의에 의한 그리고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 인권 침탈을 반대했던 단체가 바로 동방무정부주의자 연맹이었습니다. 자, 일본 반제동맹 1929년 일본에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한일의 공동 투쟁을 강조하였고요. 한 반제신문, 일본 반제동맹이 발행한 신문입니다. 이 반제신문에 한국어판을 발간하여 한국인 일본인들로 하여금 반제국주의를 위한 투쟁 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노력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 중국에서 싸우다가 중국군의 포로가 된 일본군을 중심으로 결성된 일본 병사 반전동맹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중국 침략, 중일전쟁이 제국주의 침략으로서 의미가 없다. 이 전쟁을 막아내는 것이 인간의 평화와 인류를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중국군과 전투를 하고 있던 많은 일본군들에게 투항 그리고 탈영할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침략 전쟁에 따른 피해와 고통 모습, 그리고 이 전쟁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제국주의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동아시아 사람들의 연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중국 근대사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사운동, 국공합작, 북벌, 중일전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근대사 내용 함께 살펴보고 1945년 전쟁이 끝나는 시기의 중국 모습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